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6,800불 정도 합니다. 27,400불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6,400불 500불 정도를 빨리 터치를 해야 된다. 이평선 121선 안으로만 진입하게 되면 그나마 안전하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을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우왕좌왕하고 어리버리하다가 22,000불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새 비트코인이 제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퍼드였죠, 퍼드라고 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포, 두려움이죠. 불확실성,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는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주었고, 그리고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믿지 마세요. 그들이 퍼드를 조작하죠. 그리고 아직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요거는 사면 안 된다는 그런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들께 두려움, 공포, 불확실성을 주기보다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에이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수많은 곳에서 에이다를 던져야 되냐고 또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결정의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알미 가장 중요하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사라 그래서 사고 던지라 그래서 던지겠습니까? 한두 푼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멤버십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꽤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신 분들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오히려 그 자체를 또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불안하시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EC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포를 주는, 그리고 불확실성을 주려는 그들의 생각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갈수록 느끼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금을 삥 뜯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포기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 국가, 정부는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도 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지 않았고, 그건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 예측으로는 갈수록 부동산 거래는 작아졌으면 작아졌지 더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지금 세금을 삥 뜯어야 되는 곳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곳이 암호화폐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건 어쨌든 소비자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재력가들은 그런 국가의 보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야만 들어가겠다, 그래야만 참여하겠다, 나에겐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보호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그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게 지금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하겠죠. 나갈 사람 나가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충분히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내공들이 만렙입니다. 만렙. 거의 쪼랩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지, 어떻게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지, 새로운 조만장자는 어떤 산업군을 통해서 태어날 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SEC 그지 같은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뉴스에 15,500불까지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XRP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특정 세력,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고래들이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뚝심을 가지고 버티신다면 이 시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잘 버티셨어요.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이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저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XRP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이더리움을 이해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신념이 생겼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 이더리움의 원리, 비트코인의 원리 그리고 XRP를 여러분들께 본질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시장에 뿌려지는 인스턴트적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을 참 헷갈리게 하죠. 어지럽게 하죠. 불안하게 하죠. 우유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뿌려졌는지, 왜 그 중에 XRP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려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개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 희열을 맛봐야 되는데 이런 퍼드 뉴스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A다 던져야 된다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고 저는 그냥 그대로 두셔라,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코인들을 잘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코인보다 훨씬 거지 같은 코인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대부분이 NFT 코인이었고 그리고 에이다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 코인들이 있었지만 제 보기에는 그 코인들은 아주 역설적으로 살아남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SEC에 언급이 됐던 코인들, 오히려 언급되지 않은 코인들이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사라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총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어제 언급이 안 된 코인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라지겠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똥코인들 그렇게 많은데, 잡코인들 그렇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냥 두고 어제 대두가 됐던 그런 코인들은 그 코인들을 잘 포장하겠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도 그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들 또한 지금쯤 제 영상을 계속 들으셨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코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의 규제 퍼드 뉴스 이후 암호화폐 가격 다시 상승을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몇 개의 밈코인이 SEC의 분노를 피해서 반등을 했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발표한 후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와 같은 밈코인이 언급되지 않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이 언급됐던 코인은 BNB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코스모스 그 외 여러 코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XRP와 이더리움은 SEC와 분쟁 요인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NFT 토큰도 포함이 됐었고, 그거 보니까 그런 코인들 또한 추후에 나중에 XRP 플랫폼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남는 애들은 XRP로 모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뭔가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안정화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의 구글이 될 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그게 뭐 돈이 됐든 문서가 됐든 모두 다 XRP 레저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통화는 결국 XRP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디파이든 NFT든 스마트 컨트랙트든 디지털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을 따로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한 대의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듯이 암호화폐 또한, 블록체인 또한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걸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인지하는, 제가 예측하는 암호화폐의 미래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꽤 여러 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코인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SEC 게리 겐슬러,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굉장히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XRP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디지털 신뢰, 거래의 도구, 그리고 CBDC까지. XRP는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토큰, 언제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해도 다 가능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제2의 구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거고, 어쩌면 게리 겐슬러의 이 멘트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오히려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XRP는 SEC와 소송 중에 있다. 그거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인 데이터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놈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EC 그리고 미 정부는 XRP를 보호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제가 또 여러 번 했었고, 게리 겐슬러에 따르면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은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혼합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과 뉴욕 증권거래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피치나 빗썸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뒷거래가 많았죠. 코인을 상장시킬 때 별다른 검토 없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서 코인 상장을 시켰던 사례들이 꽤 많았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그 의미 하나로 그 코인을 신뢰하게 됐고,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 코인 대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했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제가 그랬듯이,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그랬듯이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까놓고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들을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켰다는 건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코인들은 사라지게 될 건데, SEC 게리 겐슬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오히려 제 느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이제 진짜 칼바람이 불겠구나, 진짜 구조 조정이 되겠구나, 사라질 놈들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XRP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 그 시나리오의 끝에서 게리 겐슬러의 이런 발언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99.8% 정도의 코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대적인 피바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갈놈 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진 않습니다. 갈놈만 가게 될 겁니다. 제발 다단계 코인, 똥코인, 그지같은 코인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란 착각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돈은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겠죠. 왜 비트TV가 그렇게 XRP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코인들은 언급도 하지 않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똑한 소비자가 XRP를 얻는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의 이동에서 나고자가 될 건지 모지리가 될 건지 아니면 성공할 건지는 결국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을 지배하는 건 여러분들의 뇌가 되겠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궁둥이 딱 손가락의 기부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6,800불 정도 합니다. 27,400불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6,400불 500불 정도를 빨리 터치를 해야 된다. 이평선 121선 안으로만 진입하게 되면 그나마 안전하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을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어리버리하다가 22,000불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새 비트코인이 제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퍼드였죠. 퍼드라고 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포, 두려움이죠. 불확실성,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는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주었고, 그리고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믿지 마세요. 그들이 퍼드를 조작하죠. 그리고 아직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요거는 사면 안 된다는 그런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들께 두려움, 공포, 불확실성을 주기보다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에이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수많은 곳에서 에이다를 던져야 되냐고 또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결정의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알미 가장 중요하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사라 그래서 사고 던지라 그래서 던지겠습니까? 한두 푼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멤버십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꽤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신 분들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오히려 그 자체를 또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불안하시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EC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포를 주는, 그리고 불확실성을 주려는 그들의 생각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갈수록 느끼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금을 삥 뜯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포기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 국가, 정부는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도 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지 않았고, 그건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 예측으로는 갈수록 부동산 거래는 작아졌으면 작아졌지 더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지금 세금을 삥 뜯어야 되는 곳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곳이 암호화폐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건 어쨌든 소비자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재력가들은 그런 국가의 보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야만 들어가겠다. 그래야만 참여하겠다. 나에겐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보호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그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게 지금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하겠죠. 나갈 사람 나가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충분히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내공들이 만렙입니다. 만렙. 거의 쪼랩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지,
어떻게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지, 새로운 조만장자는 어떤 산업군을 통해서 태어날 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SEC 그지 같은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뉴스에 15,500불까지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XRP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특정 세력,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고래들이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뚝심을 가지고 버티신다면 이 시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잘 버티셨어요.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저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XRP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이더리움을 이해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신념이 생겼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 이더리움의 원리, 비트코인의 원리, 그리고 XRP를 여러분들께 본질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시장에 뿌려지는 인스턴트적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을 참 헷갈리게 하죠. 어지럽게 하죠. 불안하게 하죠. 우유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뿌려졌는지, 왜 그 중에 XRP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려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개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 희열을 맛봐야 되는데 이런 퍼드 뉴스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A다 던져야 된다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고 저는 그냥 그대로 두셔라,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코인들을 잘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코인보다 훨씬 거지 같은 코인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대부분이 NFT 코인이었고 그리고 에이다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 코인들이 있었지만 제 보기에는 그 코인들은 아주 역설적으로 살아남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SEC에 언급이 됐던 코인들, 오히려 언급되지 않은 코인들이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사라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총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어제 언급이 안 된 코인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라지겠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똥코인들 그렇게 많은데, 잡코인들 그렇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냥 두고 어제 대두가 됐던 그런 코인들은 그 코인들을 잘 포장하겠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도 그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들 또한 지금쯤 제 영상을 계속 들으셨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코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의 규제 퍼드 뉴스 이후 암호화폐 가격 다시 상승을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몇 개의 밈 코인이 SEC의 분노를 피해서 반등을 했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발표한 후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와 같은 밈코인이 언급되지 않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이 언급됐던 코인은 BNB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코스모스 그 외 여러 코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XRP와 이더리움은 SEC와 분쟁 요인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NFT 토큰도 포함이 됐었고 그거 보니까 그런 코인들 또한 추후에 나중에 XRP 플랫폼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남는 애들은 XRP로 모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뭔가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안정화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의 구글이 될 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그게 뭐 돈이 됐든 문서가 됐든 모두 다 XRP 레저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통화는 결국 XRP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디파이든 NFT든 스마트 컨트랙트든 디지털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을 따로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한 대의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듯이 암호화폐 또한, 블록체인 또한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걸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인지하는, 제가 예측하는 암호화폐의 미래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꽤 여러 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코인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SEC 게리 겐슬러,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굉장히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XRP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디지털 신뢰, 거래의 도구, 그리고 CBDC까지. XRP는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토큰, 언제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해도 다 가능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제2의 구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거고, 어쩌면 게리 겐슬러의 이 멘트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오히려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XRP는 SEC와의 소송 중에 있다. 그거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인 데이터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놈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EC 그리고 미 정부는 XRP를 보호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제가 또 여러 번 했었고, 게리 겐슬러에 따르면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은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혼합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과 뉴욕 증권거래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피츠나 비썸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뒷거래가 많았죠. 코인을 상장시킬 때 별다른 검토 없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서 코인 상장을 시켰던 사례들이 꽤 많았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그 의미 하나로 그 코인을 신뢰하게 됐고,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 코인 대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했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제가 그랬듯이,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그랬듯이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까놓고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들을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켰다는 건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코인들은 사라지게 될 건데, SEC 게리 겐슬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오히려 제 느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이제 진짜 칼바람이 불겠구나, 진짜 구조 조정이 되겠구나, 사라질 놈들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XRP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 그 시나리오의 끝에서 게리 겐슬러의 이런 발언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99.8% 정도의 코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대적인 피바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갈롬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진 않습니다. 갈롬만 가게 될 겁니다. 제발 다단계 코인, 똥코인, 그지같은 코인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란 착각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돈은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겠죠. 왜 비트TV가 그렇게 XRP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코인들은 언급도 하지 않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똑한 소비자가 XRP를 얻는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의 이동에서 낙오자가 될 건지 모지리가 될 건지 아니면 성공할 건지는 결국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을 지배하는 건 여러분들의 뇌가 되겠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궁둥이 딱 손가락의 기부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